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요즘 들어서 훨씬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몸은 많이 힘드셔도 집 앞에 벚꽃이라도 이렇게 구경하시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많이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음, 좀 여유를 그렇게 갖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이제 벚꽃이 유명한 뭐 경포도 있고 많거든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행사도 많고,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함께 그렇게 좀, 주변을 관광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는 그런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기다리셔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9일 날 회장님 공판이 있었잖아요. 뭐 기자들도 많이 왔다라고 하고, 뭐 그만큼 뭐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뭐 불법 다단계 뭐 이렇게 기존의 그런 회사들하고 불법 다단계 회사들하고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회원들은 기존 시더스 솔루션을 다시 하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향 아닐까요? 다들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판법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모두 그것을 염두해야지 뭐 혹시나 뭐 방해를 하거나 거기 뭐 이렇게 반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더스는 누군가 기획된 그런 일들로 이런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게 공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시더스를 함께 지키셔야 합니다. 삼성 부동산을 100억에 손실을 주고 팔았다면 배임죄가 되고요. 회장님 몰래 사용을 했다면 횡령이 된다고 합니다. 사용처에 만nep홀딩스와 HB 렌탈이 등장하잖아요. 거기 대표가 이상은 회장님이 그렇게 아끼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시더스 예전에 그렇게 몸담았던 분인데, 그분은 정황을 보니까 12.12 사건 이후 바로 다른 회사 가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카톡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도 부정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고. 저희 그 증거가 카톡에 다 올라왔었습니다, 벌써. 12.12 사태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런 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정황이 있는데도 뭐 그 회사가 계열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압류를 위해서 자금을 잠시 옮겨놨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 사기꾼이 회사 돈을, 그 사기를 칠 사람이 회사 돈을 몰래 남자친구 통장으로 옮겨놨습니다. 이 돈을 세탁하려고 하던 중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죠. 그러자 그 사기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잠깐 옮겨놓은 거예요. 다시 돌려줄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나요? 아니, 도둑놈이 물건을 훔쳤어요. 잡혔어요. 아니, 그거 다시 그 집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팬덤들을 참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시더스 등지고 다른 회사 가서 시더스 짝퉁 회사 운영한 사람에게 시더스 자금을 보냈는데 그걸 계열사라고요? 압류가 걱정된다라고 했으면은 신탁으로 보냈어야죠. 이 변호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니, 다 신탁받으면 된다라고. 근데 왜 30억은 되고 뭐 300억은 안 되나요? 뭐가 뭐 법적 뭐 운운을 하던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어차피 팬덤 돈이라 생각했으면은 최소한 신탁 통장에 보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간 그곳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가장 많은 돈을 받아간 사람이 주범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또한 손 팀장과 이 변호사님은 과거부터 뭐 회원들 압류를 막기 위해서 신탁을 하고 돈을 회장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누군가요? 다 팬덤이거든요. 피해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팬덤들은 돈을 받을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막으면은 강제 집행, 면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팬덤들은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선수금 돌려받을 생각보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두 권력이 만들어낸 그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 회원들이 어딜 가든 그건 회원들 마음인데 지금 거대 두 개의 권력 세력을 나눠서 회원들이 선수금 찾는 거는 뒤로 하고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들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분위기를 양갈래로 만들고 팬덤들 혼란을 주면서 선수금은 이제 찾는 데 시간 끌기 하는 그런 일로 보입니다. 이번 공판에 이 변호사님이 뭐 FSD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에게 질의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재판에 상관없는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고요. 이번 사건은 방판법 위반입니다. 만약 FSD와 연관이 있다라고 해도 아니 새로운 사업이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없는데 0단계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FSD가 뭐 문제라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방판법 사건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좀 제발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고 이 재판 과정에 그런 내용 중에 재화 거래가 9.5%만 이루어졌다라고 이건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금전 거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더스의 선수금은 미래에 내가 사용할 소비를 미리 선수금 형태로 내고 오랜 기간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선수금을 통해서 각종 사업으로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아니, 회원들이 적을 때는 뭐 초밥 같은 그런 작은 사업을 진행했고요. 회원이 많아지면서 가맹점을 전국에 5천 개로 늘렸고 쇼핑몰 사업을 더 증대시키고 거기에 뭐 통신 사업, 뭐 스마트팜 사업까지 그렇게 확장시키려고 했었습니다. 9.5% 재화 거래는 쇼핑몰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 쇼핑몰이 월 150억, 많을 때는 뭐 300억까지도 나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1년에 한 1000억이 넘는 걸로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1조 2천억에 9.5%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해 보면 쇼핑몰 매출만 적용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회원들은 시더스몰에서만 재화 거래를 한 게 아니고요. 가맹점에서 더 많은 재화 거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심지어는 골프까지 치러 다녔잖아요. 자동차 렌트도 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화 거래를 가맹점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5천 개로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매출은 월 300억 가까이 증가되었고요. 1년으로 계산하면은 단순 계산만으로도 2천억이 넘는 그 가맹점 재화 거래가 있습니다. 출금이 1조 가까이 된다라고 했으면 재화 거래는 35% 정도가 되는 거고요. 시더스는 은행이나 투자자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뭐 이유는 은행이나 투자자들에게 뭐 이자와 지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돈이 있는 곳에 다시 돈이 몰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시더스도 사업을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부자들에게 빌려서 지분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일반 회원들에게, 많은 회원들에게 선수금 형태로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회사는 은행이나 투자자들에게 갈 돈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미래의 회사 가치를 생각하고 당장에는 손해가 생겨도 회원이면서 투자자 그리고 소비자인 팬덤들을 대상으로 투자와 소비 두 가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팬덤들에게 강력한 출금 혜택을 준 것이죠. 그렇다고 한국의 쿠팡,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처럼 수십조 원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감한 투자를 해서 업계를 장악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시더스는.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방식, 과감한 투자로 몸집을 불려서 주주들만 돈을 벌어가는 방식이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소비자이면서
회원들이 직접 선수금 형태로 그 돈을 이용해서 사업에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쿠팡이나 알리처럼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기존 방식처럼 돈을 엄청나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돈잔치를 그렇게 해야 할까요? 같은 방식으로는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시더스는 회원들에게 뭐 빠른 배송이나 제품 할인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회사 이익까지 공유하는 공유 플랫폼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판단에 시행한 것이지 사기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쇼핑몰 차려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런 중국 회사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더스 방법이 나온 거고요. 이번 주부터 가맹 대금과 선수금 일부를 돌려주는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변호사님과 뭐 시사모 쪽에서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매우 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팬덤들, 저도 그렇죠.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해요, 선수금을. 저도 급합니다. 이렇게 본인들을 따르는 사람만 조금씩 돈을 준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남아있는 선수금이 남아있는 회원들은 모두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모두 거기에 사인을 하고 거기 가서 그걸 받으려고 할까요? 지금 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회장님 쪽 회원들이 모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돈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반협박이잖아요, 이게. 뭐 가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번 일로 돈이 빠져나가고 이제 회사 돈이 이제 몰래 집행된다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거의 지금 엄청난 동요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질 않겠다. 우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저들이 하는 행태가 지금 그 우리 돈을 우리 피 같은 돈을 갖고 저들이 돈잔치를 하고 있고 저들 마음대로 자기 돈도 아니면서 돈 집행을 막 한다. 잘못하다가는 이거 다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아마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거를 지금 주도하는 지금 그런 데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 모든 선수금 다 못 돌려줍니다. 면명하게 불공평하게 그게 돌아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회원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아마 대규모 소송단이 분명히 꾸려질 거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곳이나 회장님도 지금 자산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마 그분들을 상대로 아마 소송이 진행될 거로 봅니다. 이미 채권자들 몰래 채무자가 많은 자산을 압류방주 목적으로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단을 상대하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회장님께서는 저렇게 불법 자금을 막 자기들 멋대로 집행을 하는데 왜 고소를 하지 않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아니, 강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데, 진짜 그 부분도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상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회장님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모든 이제 회원들이 채권자로 돌변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솔루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뭐 오늘 또 이제 뭐 폼장 협의체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세 곳 정도에서 드러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더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드러내고 하는 곳은 세 곳입니다. 뭐 다들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불법 합법만 이렇게 가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합법은 방식에만 합법이면 안 됩니다. 공격의 소지를 주면 안 돼요. 딴지의 소지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식은 안티 유튜버나 저기 카페, 안티 카페에서 또 물고 뜯을 만한 그런 소재의 합법입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정부가 규제하는 그런 합법이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네트워크 방식이 다단계라고 안 한다라고 하는데요. 플랫폼이 여러분 뭔가요? 회사는 정거장 역할만 하고 많은 회원 데이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돈이 벌리는 그런 구조가 플랫폼 아닌가요? 네트워크 회사 중에 애텀이나 아메이도 똑같은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을 했을까요?
한국은 관련 법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하지 않으면 100년 기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젠가는 법에 문제가 되니까. 문턱 방식으로 하지 않는데 롤업을 10대에서 15대 이렇게 다단계 방식으로 주는 회사는 애초부터 오래갈 마음이 없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시더스는 작년 8월에 이걸 바꿨다라고 하잖아요. 롤업이 없는 체제로. 그리고 또 네트워크에 이렇게 방식을 채택하는 그 회사들은 회원 모집에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은 회원 데이터가 모여야지만 강해집니다. 일반 방식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광고를 해야 되고 그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유통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회원분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는 구전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요. 그렇게 해야지 회원들에게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하면 강력한 혜택을 줘야지만 성공이 되는 방식. 그게 우리 네트워크 방식과 지금 시더스 방식인 거예요. 애텀이나 아메이, 시더스 모두 회원들을 소개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점은 비슷해요. 세계 회사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메이, 애터미는 합법적인 네트워크를 이제 채택을 했고 시더스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허가를 받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모두 다 플랫폼 회사인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다른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의 회사는 아메이, 애터미는 우리나라 회원제 수당을 주는 그런 회사에서 독보적인 1, 2등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우리 시더스 같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플랫폼 형태로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법에서 제동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는 모두 성공을 했으면은 법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만약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방식을 지키면서 합법화하면 됩니다. 아니, 법에 문제가 있다고 좋은 방식을 없애면 되나요? 그 법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작년 8월 이후 선수금 이렇게 이제 정책을 변경을 시켰잖아요. 롤업 정책을. 그거는 시더스가 기존에 왜 잘 됐는지 그 원인도 모르면서 한 그런 선택입니다. 왜 이게 시더스가 잘 됐을까? 우리 작년 8월 이후에는 월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시나요? 그때 막 추석 때쯤이었어요. 막 본부장님 막 이렇게 강의에서 나와가지고 뭐 추석도 끼고 뭐 이런 변명을 하시던데 그 당시만 해도 회사, 수석 트리플 이런 사람들은 매출이 엄청나게 줄고 있다. 신규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압박을 다 받으셨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외부 공격과 뭐 그런 거 다, 뭐 해산 명령 이런 거 있었지만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팀만 해도 더 이상 소개를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이 있어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까지 다 소개를 했잖아요. 그건 프로모션 때 더 이렇게 좀 세게 했지. 그런 것도 다 신규 매출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꾸 그런 압력을 상위 리더들과 그런 본부장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본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줄여버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도 똑같아요. 수익 구조가 바뀌어 버리면은 당연히 비전과 희망을 잃고 더 나은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는 안티 세력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는 롤업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이거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세 가지 솔루션을 추진하고 있는 세 곳 다 그냥 합법에 뭐 금융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 그런 것만 따지는데 왜 그렇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그 금융 라이센스가 있다라고만 해서 이 회사가 잘 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공되는 요소가 갖춰져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100년 갈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당장에 위기를 모면하거나 본인들 어려움만 해소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시더스의 강력한 회원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의 이권만 빠르게 챙기고 빠지려고 하는 건지는 아닌지
그런 의심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를 그 솔루션을 보면은 기존 시더스하고 전혀 다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단계라고 치부를 합니다. 예전 방식과 가장 가까운 방식이 제 방식이에요. 아닌가요? 제가 말한 거 예전 방식이랑 가장 비슷하지 않나요? 예전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나요? 경영이 조금 차질이 있었고 도둑놈들이 많아서 어려웠던 거지. 예전 방식 때문에 2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사업 시작하면 그냥 모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쿠팡과 옥션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솔루션 진행하는 쪽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뭐 시작만 하면은 뭔가 대단한 성장을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시더스 짝퉁들은 다 망했을까요? 시더스 성장에는 많은 성공 요인이 있었습니다. 뭐 회장님의 신뢰, 회장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또 종교적인 그런 이슈, 코로나 시기, 실업률, 고령화, 부동산 경기 침체, 비트코인의 성장, 뭐 고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등등의 많은 요소들 때문에 시더스가 시기가 운이 좋게 딱 성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같은 방식이면 다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남아있는 거는 저는 성공한 건 없잖아요. 새로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건 신뢰받는 기업입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요. 믿을 만한 그런 오너와 회사,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 성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뢰받는 기업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자라고 하는 거고, 신뢰받는 그런 리더가 끌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본인들이 주도하시는 지금 솔루션을 주도하시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나와 지금 그 법인이 만인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한번 성찰을 해보셔야 하고요. 과연 모두가 다 본인들 솔루션을 따를 건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막 우후죽순으로 여러 갈래 솔루션을 내고 있다라는 것은 다 따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의 지금 처해 있는 뭔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걸 진행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회사를 살리고 싶고 진짜 회원들을 위한다라고 그러면은 본인들의 지금 갖고 있는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하고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 굳이 내게 아니어도 회사나 팬덤들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내 솔루션을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나는 뒤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면 다 본인들이 맞고 본인들 주장이 정답이라고만 우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뭔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팬덤들이 얻어지는 게 뭐예요? 세 갈래, 네 갈래로 쪼개져 가지고 분열만 되고 그냥 모두 다 0에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방식이 맞겠지만 지금처럼 서로 팬덤들을 협박해서 아니면 돈을 볼모로 선수금을 볼모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남아있는 돈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새로운 사업도 모두 다 실패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가 뭔데 그런 뭐 예단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걸 봤어요. 경험해 봤고 전 세계를 뛰면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뭐 불법 일은 많이 했겠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룹을 이끌고 팀을 성장시키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실패하는 수많은 회사의 리더들과 미팅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의 이렇게 인연으로 그런 분들과의 만남으로 얻은 그런 노하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실패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 회사는 망했구나. 그런 이제 경험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불법 금융 다단계가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네. 이 방식은 아니지. 그래. 거기랑 차별화가 된 게 있어 분명.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팀에서 지나가는 방식은 저 팀 목적이 뭔지를 알겠어. 저 팀?
저 팀도 목적이 뭔 것 같아. 이런 어느 정도의 어, 예상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100%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수많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그분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아마 개선하지 않을까요? 아무 누구도 그냥 본인들의 선수금 때문에 그거 받고 싶은 마음에 싫은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저 방식이 잘못되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제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회장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그 방식이 어, 제대로 될 방식인지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고 지지를 해주시고 따르시고 아니면 또 다른 결정을 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거를 어느 누구나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해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뭐 품장협의체에서 어떤 사업 설명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도 지금 많이 가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들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뭐 회장님 방식하고 크게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그 뭐 모 업체로 여러분들이 이동해서 가는 거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 설명 직접 못 가신다라고 하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꼭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저도 세부적인 내용이 뭐 나오면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풀어서 한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